안녕하세요. 나는 나를 좋아한다는 내용의 곡이네요. 너무 좋다. 민수라는 가수의 곡이에요. I like me. 노래 귀엽다. 그동안 계속 들어오시던 분들이랑 또 다른 케찹들이 오셨네요. 뭔가 약간 새로 뭔가 하는 기분인데 그냥 편하게 쓰다 따라요. 저는 이제 매주 수요일날 이걸 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뭐 했지? 하고 스케줄러를 다시 보거든요.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지나갔지? 하고 보니까 진짜 그냥 현생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하고 미팅하고 뭐 행사 가고 브이로그 올리고 뭐 테니스 치고 육아하고 정신없이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이 갔네. 정신 차려보면은 수요일이야. 나이가 들수록 일주일이 하루같이 지나가고. 우리 케찹들 올해 어떻게 알차게 보내셨나요? 예전에는 연말 되면은 되게 싱숭생숭해지고 내가 올해 뭐 했지? 약간 조금 조급해지기도 하고 내년에는 어떡하지?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어차피 12월이나 1월이나 2024년이나 25년이나 그냥 계속 똑같은 그런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나이가 39이든 40이든 41이든 42이든 그냥 이제 그런 걸 확실히 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나이 들면은 자기 나이 몇 살인지 잘 모르고 안 세나 봐. 저도 그쪽으로 가고 있나 봐요. 근데 그냥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날짜 가고 나이 먹고 하는 게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불혹이라는 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맞나? 그래서 40대가 참 괜찮다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 프리터 8월 말에 팝업할 때 샀던 옷이 진짜 2달 만에 어제인가 도착했어요. SS 옷이거든요. 그래서 린넨이에요, 린넨. 얇아. 오늘 엄청 추웠잖아요. 이제 점점 더 추워질 텐데. 그래서 입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입었어요. 이 뒤에 프리터라고 써있어요. 얘는 약간 아우터처럼 걸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요즘에 주말 부부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왜 어릴 때는 생활의 변화가 많잖아요. 20대, 30대 때는 학교를 새로 가기도 하고 회사를 옮기기도 하고 연애도 하고 갑자기 결혼을 한다거나 애를 낳는다거나 되게 변화가 많아서 그냥 그런 거 아무렇지 않았었는데 저는 연애할 때 롱디도만 했었거든요. 2년 넘게 해서 다 합치면 거의 3년 됐던 것 같아. 진짜 최악이었어요. 저희가 지금 결혼한 지 10년이 살짝 넘었어요. 그래서 그냥 애 낳고 애가 이제 6살, 7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해서 그래 해. 그 대신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안 된다. 혹은 이제 연봉이 깎이면서 가는 건 안 된다. 곤란하다. 다행히 이제 회사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이제 대학원을 간 거죠. 근데 하필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로 가버렸어요. 일요일 오후면 내려가고 목요일 밤에, 그러니까 목요일날 이제 출근을 해서 서울에 일이랑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밤 돼야 봐요. 금요일도 근데 사실 출근하니까 금요일 저녁에 보고. 그래서 저희가 하루밖에 저의 어떤 그런 시간을 못 써요. 제가 마요네즈 토크를 토요일날 하고 싶어서 토요일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평일 저녁에 하고 싶어요. 케찹들 그냥 퇴근하고 편하게 그냥 저녁 시간 딱 알차게 쓸 수 있게 토크 그때 하고 싶은데 저는 평일 저녁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애를 봐야 돼. 그래서 토요일날 저희가 일 보거나 아니면 저도 친구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편은 아이를 보고 남편도 평일에 아이를 볼 수가 없으니까 토요일만큼은 호수랑 시간을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점심 같이 먹고 가. 그래서 거의 이제 호수와 둘이 살고 있는데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르네.
왜냐면 올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박사 과정을 들어가는 바람에 언제 끝날지 몰라요. 박사 해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박사는 막 5년, 6년 막 이렇게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주말 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랑 남편은 떨어져 있으면 사이가 되게 좋아요. 같이 붙어 있으면 항상 계속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막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되게 좀 잔소리도 하고 막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근데 너무 보는 시간이 없으니까 뭔가 싸울 틈이 없어. 잔소리를 할 틈이 없어. 네, 이젠 그럴 때가 됐죠. 근데 저희는 꼭 이렇게 10년 동안 생활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연애할 때도, 물론 붙어 있으면 좋지만, 연애할 때는 더 좀 각자의 그게 되게 강했어요. 독립적인? 서로 간섭을 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었고, 제가 이제 연애를 오래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1년 밑으로 해본 연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싸우고 잘 안 맞아도 그게 저한테는 이 사람이랑 헤어질 정도의 어떤 이유는 아니었던 거죠, 항상. 왜냐면은 감정적으로는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아무리 그지 같아도 그냥 계속 만났어요. 진짜로 헤어질 어떤 상황이나 계기가 생기지 않는 한. 물론 이제 제 감정이 이제 떨어졌으면, 정말 더 이상 남자로 안 느껴지고, 정말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 했으면 헤어지자 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감정이 막 식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연애를 좀 길게 했어요. 지금 그래서 남편이 3번째인가? 4번째인가? 그래서 남편하고는 7년 연애했거든요. 7년. 우리도 결혼할지 모르고 만난 거지, 대학교에서. 이제 남편을 만나기 전에 남자친구들은, 오늘 어쩌다 이렇게 연애 얘기를 하고 있네? 남자친구들은 좀 구속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막, 이렇게 좀 어디 간다고 하면은 못 가게 하고, 뭐 누구 만난다고 하면 못 만나게 하고, 자꾸 저를 이제 컨트롤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막 되게 많지는 않았어가지고, 그게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꽉 잡고 있구나 라고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근데 그게 어쨌든 제 성향에는 안 맞긴 안 맞았어요. 저는 간섭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게 부모님이든 뭐 남자친구든 뭐 그냥 친구 사이에서도 너랑 나랑 다른 건 괜찮은데 너 왜 그래? 이런 거는 저는 약간 못 참. 저도 그 친구가 하는 게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을지언정 그거를 막 바꾸려고는 안 해요. 싫은 소리를 잘 안 해요, 사람들한테. 왜냐면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바뀔 만무하거든.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그 사람을. 잘 안 맞으면은 그냥 적당히 만나면 돼요. 구속하고 간섭하는 거에 대한 알러지가 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남자친구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사랑이라고 착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저희 남편은 좀 심하게 안 하는 스타일. 연애할 때 되게 서운하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신경을 안 쓰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걱정도 안 하고 막 예를 들면 옛날에는 카카오티 이런 게 없으니까 택시 같은 거 이제 밤에 타고 보내면 하다못해 남사친들도 택시 이렇게 번호판 찍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 핸드폰으로. 근데 우리 남편은 그러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막 너는 내가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걱정도 안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싸우기도 했었는데 약간 어쩌라고. 하지만 뭐 연애할 때는 그러잖아요. 결과적으로 저한테는 그런 무심함이 잘 맞았다.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되게 서로 독립적으로 뭐 일하는 거나 이런 거에 간섭 안 하고 시간 쓰는 거 간섭 안 하고 이런 성향이 아닌 사람이 봤을 때는 따로 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되게 잘 맞아요. 그런 면에서. 물론 그래서 서운한 적도 많이 있었죠. 항상 이제 제가 서운하죠. 거의 그냥 제가 싸움을 걸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서운한 감정도 사실 잘 별로 없어. 저도 이제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것 같고 시간도 많이 지났고 연애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20년 다 돼 가니까 징그럽다 진짜. 근데 대화가 잘 해서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진 않거든요. 요즘에 그 유튜브에 인생 녹음 중인가 그 부부가 나와가지고 일상을 계속 녹음해 놓잖아요. 잘라가지고 편집해서 올리고 그 남자분이 영상을 뭐 전공했다 그랬나? 영상 일을 하신다 그랬나? 되게 일러스트로 이렇게 두 분은 얼굴은 안 나오고
지금 100만 된 것 같던데? 진짜 그거 생긴 지 한 반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분들은 진짜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대화해. 그리고 막 리액션도 너무 좋고 개그 포인트도 되게 잘 통하고 그런 거 조금 부럽긴 하다. 되게 사는 게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저랑 남편은 그런 스몰 토크는 진짜 없는데 그래도 좀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뭔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던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던가 요런 빅픽처가 잘 맞아. 그래서 사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게 다 연관이 있어요. 뭐 정치색도 그렇고, 뭐 육아관도 그렇고, 뭐 모든 게. 디테일은 정반대지만 큰 그림이 맞아서 약간 정말 인생의 동반자 같이 지내고 있다. 주말 부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제 너무 대전이랑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을 많이 하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불안증이 있거든요. 저는 평소에 운전할 때도 제가 너무 그런 뉴스를 많이 보나? 좀 무서운 기사들? 뭐 걱정돼서 맨날 운전 조심하라고 뭐 하고 뭐 이러긴 하는데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어쩌다 보니까 연애 얘기를 하게 됐네. 지나간 남자들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남편 얘기나. 케찹들은 결혼했는지 혹은 연애는 하는지 아니면은 아이를 키우시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그 마요네즈 이 계정에다가 아이를 그렇게 별로 노출하지 않는데 희한하게 엄마들이 팔로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아, 이게 알고리즘에 뜨는 게 아무래도 그런가? 근데 엄마들은 토크 같은 거 잘 안 오신단 말이에요. 아이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작년에 엄마들 대상으로 하는 그 브랜드들의 토크를 기획을 했다가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엄마들이 주말에 시간 내서 나오기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엎어졌던 적이. 콘텐츠든 행사든 기획할 때 어머니들 대상으로 하는 거 잘 안 해요. 진짜 시간 내기 힘들어하세요. 저도 엄마지만 저번 주였나? 레오로 토크 한 게? 저번 주네. 시간 진짜 너무 빨리 간다. 평일 저녁에 제가 토크 진행해야 돼가지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 걸리는 거리에서 저희 아빠가 오셔가지고 호수를 하원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왕복 3시간 걸리는 거리를 하원시켜서 저녁 먹이려고 할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독박 육아하면서 요즘 독박 육아라는 단어에 대해서 뭐 말이 많지만 아무튼 애를 거의 혼자 다 보면서 이렇게 일하면서 유튜브 하면서 돈도 벌고 운동은 또 운동대로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어쨌든 일을 안 하면 되게 우울해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왜 열심히 한 줄 아세요? 초여름이었나? 그쯤에 뭔가 그 불안증이 엄청 심해져가지고 마요네즈를 통해서 어쨌든 저도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돈이 안 벌려. 되게 약간 좌절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좌절은 곧 불안을 동반하니까 우울했었는데 저는 그럴 때 그냥 뭘 해야 돼요. 활동을 해야 돼. 움직여야 돼. 발전적인 것이어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유튜브인 거죠. 그리고 영상 편집, 특히 컷 편집할 때 그 영상 풀 자료를 그냥 이렇게 잘라내는 거 할 때 약간 명상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 너무 많이 안 하고 그냥 약간 멍 때리면서 몇 시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힐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 먹은 게 난 다 모르겠고 그냥 열심히만 할래.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한번 약간 흐름을 타니까 그냥 계속 하게 돼요. 근데 이 라디오 영상을 제가 찍는데 길잖아요. 라디오 1시간인데 자막을 하려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건 되게 짬내서 편집을 한단 말이에요. 라디오는. 그래서 영원히 못 올릴 것 같아서 자료만 막 3주치가 밀려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는 어차피 그냥 오디오 콘텐츠니까 이제 자막 작업을 안 하려고 해요. 중간 곡을 볼빨간 사춘기 싱글이 나왔던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블룸이라는 곡이에요. 볼빨간 사춘기 원래 이런 분위기 아니지 않나? 뭔가 약간 EDM이 됐는데? 제 친구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되게 능력자인데 어쩌다 보니까 경력 단절이 되었어요. 아이 둘을 키우느라고 너무 바쁜데 그림도 잘 그리고
성격도 좋고 감각도 좋고 손도 야무지고 파워 J에 아무튼 간에 능력자인데 요즘에 다시 자기 일을 시작하겠다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내 키우느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의 부업처럼 시작하고 있는데 원래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다 보면은 좋은 기회들이 들어와.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쬐깐한 기회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뭐든지 그냥 일단은 시작을 해야 돼. 그냥 시작해야 돼. 그리고 그냥 계속 해야 돼. 그 계속 하는 거를 계속 보여줘야 돼. 제가 이제 지금 그 송기령 박사의 시대예보 호명사회라는 이제 책이 나왔잖아요. 제가 그분 책들을 좋아하는데 나의 어떤 이름 해석을 하자면 이제 브랜드 텔러 같은 어떤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내 어떤 걸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는. 근데 거기서 그냥 내 거를 아카이빙을 하고 있으면 일단은 된 거다. 일단은 성공한 거다. 나의 어떤 기록들이 있고 나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꾸준히 하는 활동이 있고 이제 그러면은 일단 내 세계가 이미 있다는 거죠.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난 이 일을 10년을 했어. 당연히 이제 저를 모를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나를 발견했어,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그 10년 동안 한 게 이렇게 있네? 혹은 뭐 10년이 아니어도 돼. 뭐 2, 3년이든 어떤 덩어리로 모여 있다는 거는 한마디로 가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정말 작은 거에서 그냥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막 진짜 이제는 1등 아니어도 되고 진짜 큰 채널 아니어도 되고 메가 인플루언서 아니어도 되고 하지만 그 작은 걸로 거기서는 호오라고 했는데 이 취향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작은 사람들 있잖아요. 마요네즈가 좋아서 모이는 케첩들처럼 요게 이제 나의 세계인 거죠. 내 회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제 뭔가를 읽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친구가 정말 너무너무 뭐랄까 취미처럼 허비같이 시작을 하려고 이제 막 이제 발동을 걸고 막 테스트도 해보고 그게 너무너무 제 눈에는 너무너무 이렇게 막 반짝반짝 하는 느낌인 거예요. 뭐야, 몇 년 동안 애들 키운다고 자기 자신은 완전히 없는 것처럼 지냈거든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저 같았으면은 애진작에 우울증 와가지고 나 같았으면은 그렇게 못 버텼을 것 같아. 그 친구의 그 사업 이름을 좀 같이 지어주려고 하는데 떠오르는 게 없네. 사업자 이름은 지어줬는데. 이게 장명 좋아하는 친구를 곁에 두면 이런 게 좋습니다. 누가 뭐 한다 그러면은 자꾸 막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해. 이거 이렇게 조그만 거 해서 뭐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조그만 게 어떻게 될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본인도 모르고 이 세상 사람들도 아직 몰라. 그래도 일단 해야 된다. 인생 녹음 중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반년 만에 100만 유튜버가 됐는데 광고도 막 이제 막 찍던데. 광고를 찍는 게 아니라 광고를 이제 만들더라고요. 그 애니메이션으로. 근데 되게 기분 좋아지는 채널이에요. 자극적인 거 하나도 없고. 저도 그래서 막 예전에는 유튜브 이렇게 조회수 이렇게 안 나오고 요즘에도 안 나와. 프리터 인터뷰 뒤로 또 다시 안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했던 적들도 많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걸 그냥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뭐 내가 하는 일이 이 업계나 이 사회에서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요즘에 뭐 브랜드 하시는 분들 워낙 많고 브랜드 관련된 것들이 되게 활발하니까 신청곡이 떠올랐나요? 네,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언제까지 유효할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브랜드 붐이 막 꺼지면 브랜드 텔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막 그랬었는데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요즘에 번뜩 들면서 어차피 이 시대나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걸 계속 왔잖아요. 그 형태나 매체, 뭐 사람들이 이제 글을 많이 안 읽고 영상을 많이 본다 라고 하니 저도 유튜브에 도전을 했던 거고 내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변화하는 어떤 흐름에 맞춰서 도전하는 거를 어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어떤 저의
어떤 능력이나 관점이나 이런 거는 내가 계속 하는 한 계속 발전을 할 거라는 약간 믿음이 요즘에 생기면서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계속 프리랜서로 있었고, 벌이가 계속 막 이렇게 좋지 않았고, 잘 벌 때도 있지만, 너무 들쑥날쑥해서, 몇백이 그냥 막 들어오는 달도 있지만, 어떤 달은 진짜 일이 없는 달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다음 달,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일이 들어왔다고 해도, 엎어질 때도 많고, 비용이랑 상관없이 정말 낮은 가격에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아직도 있어요. 그런 게 계속 저를 어떤 불안하게 하는 요소였는데,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은 프로젝트 제한이 막 하루에도 막 몇 개씩 쏟아진다고 하는데, 뭔가 그것도 어차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나는 그냥 내 갈 길이나 잘 가야겠다. 더 이상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내가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래도 그동안 내가 지금까지 온 경향을 보면 그렇게 너무 겁먹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 원래부터 그런 불안도가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오늘부터 와 나는 진짜 앞으로 이제는 정말 걱정 안 나는 사람이야 라고 확 변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몰려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일이 없을 때는 조회수가 안 나오거나 하지만 이제는 그게 쓸모없다는 걸 아니까 그런 걱정이 이제 그걸 이제 누르는 거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걸 누르려면은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멍 때리면서는 안 눌러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영상 편집을 합니다. 편해져요. 뭐라도 하면.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하우스 오브 낭만님의 플레이리스트를 그동안 신청곡 보내주신 것도 생각해보면은 되게 그런 인생에 대한 되게 강한 메시지들이 있는 곡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행 스케치. 그리고 약간 옛날 노래 좋아하시네. 연배가 저랑 약간 비슷하거나 조금 더 되거나 요즘에 제가 이제 바쁘니까 할 일도 계속 있고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컨디션이 차라리 나아진 것 같고 오히려 너무 바빠서 회사에 있으면은 프로젝트가 예를 들면 하나가 주어졌어. 아무리 그러니까 똑같이 바빠도 똑같이 하루에 10시간을 일해도 얘는 그 한 가지 안에서 바쁜 거니까 덜 정신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 클라이언트의 이 일, 이 클라이언트의 이 일, 마요네즈 자체의 이 일, 그다음에 육아라는 건 이제 막 유치원에서 무슨 행사, 하다못해 뭐 내일 숲놀이를 가니까 뭐 유치원 티셔츠에 뭐 물통은 끈 달린 걸로 챙겨서 보내주세요. 막 이런 게 알림이 와요. 이러면은 이제 그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 너무 다양한 갈래의 일들이 한꺼번에 오니까 뭐 무슨 제품 협찬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뭐 신청 링크에 뭐 작성해 주세요. 그럼 언제 뭐 포스팅 해줄 수 있나요? 물어보기도 하고 무슨 행사에 오세요. 뭐 그러면 또 언제 올 거냐? 그 RSVP를 받거든요. 그럼 몇 시에 올 거냐? 그럼 또 스케줄러를 확인해서 스케줄러만 확인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 또 남편한테 연락해서 내가 이날 행사를 가야 되는데 너 그때 호수 볼 수 있냐? 다 확인하고. 그래서 되게 정신이 없고 예전엔 진짜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DM 같은 거 보고 이거 나중에 확인해서 답장 보내야지 해놓고 까먹는 경우들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은 그냥 거의 바로바로 답장을 하거나 하려고 하고 카톡 같은 거 업무 연락할 때 보통은 뭐 안녕하세요 인사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용건 먼저 그냥 던질 때가 되게 많고 그 나중에 이제 양해를 구하죠. 제가 진짜 정신이 없어서 용건 막 들이미네요. 막 이러면서 뭐 무슨 일 있으면은 그냥 바로 전화 걸어요. 저는 통화하는 걸 무서워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문자 보내놓고 또 막 뭐 몇 시간 기다려 뭐 이런 게 너무 이제 늘어지니까 그냥 바로 전화해서 뭐 확인하고 그렇게 됐어요. 통화하기 싫어하는 담당자들은 이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근데 그것까지 제가 배려하기에는 놓칠 수 있는 자잘한 이제 막 뭐가 막 다다다다다닥 붙어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정신없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어떤 그런 불안도는 많이 사라졌는데 이제 진짜 정신이 없죠. 그래서 요즘에 책 같은 걸 읽어도 뭐 소설이나 픽션 같이 이렇게 확 빠져드는 그런 게 아닌 이상 보면서도 약간 집중이 안 돼요. 내가 방금 무슨 내용을 읽은 거지? 그래서 그런가 제가 요즘에 진짜 한동안 옷을 안 샀는데 이번 달에 조금 질렀어요.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불이라고 국내 브랜드가 있는데 되게 아티스틱한 브랜드예요. 아니 110만 원짜리 코트를 20만 원에 파는데 어떻게 안 사? 사가지고 왔는데 딱 입어봤더니 역시 잘 샀다. 그리고 마침 테니스 칠 때 긴팔 옷이 필요했어. 근데 왜 그 자기 전에 이상하게 룰루레몬을 검색을 했는지 뭐 있겠어 하고 들어가 봤는데 아니 왜 테니스 라켓 그림이 그려진 흰색 긴팔 티가 내 사이즈가 있냐고 2개 남았다고 해요. 어떻게 품절될까봐 심장 벌렁벌렁거리면서 이제 막 샀죠. 뭐 필요한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제 친구도 그렇고 그냥 뭐든 정말 씨앗 같은 시작을 하고 계신 모든 케찹들을 제가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하는 바입니다. 그게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그 뭔가 하나를 쥐고 있다는 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끈을 놓지 않는 거거든요. 애기 막 진짜 한 4, 5개월? 이때쯤에 취향집이라는 제가 쓴 책 중에 제일 잘 된 인터뷰집을 쓰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한 달에 인터뷰 하나를 간신히 했어요. 왜냐면 애를 제가 다 볼 때였으니까 인터뷰 하러 나가려면은 맡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터뷰 하러 나가는 게 다가 아니라 편집도 해야 되고 이제 시간이 걸렸던 거죠. 정말 짬짬이 해가지고 그 책 한 권 쓰는데 1년 반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뭔가 이거를 더 하고 싶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끈을 놓지 말자. 그게 정말 강했거든요. 근데 끈을 놓지 않으니까 정말 이어져요. 너무 당연한 말인가? 끈을 놓지 않으니까 이어지는데 더 잘해야지, 더 많이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이거 하나만 잡고 있자. 상황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냥 내 어떤 상태가 그게 안 될 때도 있고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게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그게 정서적인 것 같아요. 쉬거나 안 하더라도 그냥 내 마음속에서 끝이야가 아니라 지금은 뭐 이렇지만 할 거야. 할 거고 어떤 기회를 계속 이제 보고 있고 그런 게 저는 그 끈을 놓지 않는다는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웃겨. 그렇게 그냥 짬내서 깐나내기 키우면서 썼던 책이 제일 잘 됐지 뭐야?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좀 아쉬웠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120%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작업도 계속 이어서 해야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원고 작업하는 게 중간중간 계속 끊기면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그 모드로 계속 또 들어가는 게 집중하기도 힘들고 어떤 톤 매너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제일 나의 대표작이 될 줄 몰랐지. 한때는 책만 쓰고 살고 싶다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게 차라리 많이 편하거든요. 뭔가 내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감각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가 봐요. 어떤 성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성과라는 게 그냥 세상에 나왔다? 인 것 같아. 세상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퀄리티로 나왔다. 그냥 이걸 열심히 했다. 거기서 되게 많은 위안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볼 때 항상 되게 바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맨날 뭘 하고 있어. 아무튼 오늘도 이번 주도 이번 달도 또 올해도 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 케찹들 라디오도 들어와 주시고 참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이 가사 되게 귀엽다. 남편 벌이가 괜찮냐고? 너무 옛날 요즘에 저런 거 물어보면은 큰일 나. 결혼식 노래네? 저번 주말에 청담동에 결혼식을 갔는데 힘들더라고요. 이제는 갈 사람들도 다 갔고 주변에. 그래서 남편한테 야 앞으로는 그냥 축의금만 보내자.
나 앞으로 내 평생 결혼식은 이제 딱 2번만 더 갈 거야 라고 했어요. 우리 저기 남편 동생이랑 우리 호수 내 아들 결혼식은 가야 되니까. 아니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말을 못 할까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는 이제 많이 해서 그런지 되게 편한데 이 라이브를 의식하나? 막 오버버버버 해.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해도 되게 뭔가 있어 보이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다들 되게 조용하셔가지고 조용히 마무리를 해봅니다. 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안녕. 댓글이 없는 날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약간 횡설수설. 다음에 또 만나요.